약물 치료에 대한 얘기고요. 한 슬라이드가 20장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례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입주위에 이상 감각이 있어서 내원한 여환인데 60대 여환이고 우리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 중에 소화불량은 되게 많으시잖아요. 소화불량으로 치료를 다른 내과에서 받고 있었고 뭐 환자 표정이 되게 무표정하고 잘 웃지를 않고 그래서 입주위에 좀 이상 감각을 호소를 한다면 뭐가 원인일까요? 소화제가 원인이거든요. 소화제가 뭐 도페이론 같은 걸 많이 쓰는데 이게 도파민 안타고니스트라고 해서 소화제가 결국 EPS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안티사이코틱스처럼. 치료는 보통 이제 일단 소화제를 끊어야 되고요. EPS 치료랑 같습니다. 롤라제탐, 아티반을 사용을 해야 되고 이제 뭐 그래도 안 되면 도파민 좀 줘야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우울증이라고 표정이 없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소화제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금연 치료는 뭐 우리랑 관련 없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좀 펑션이 좋은 환자들을 받다 보니까 간혹 담배를 끊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혼자 의지로 끊는다. 그러면 100명 중에 3명밖에 성공 못하고 97명이 실패를 한다면 거의 다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웰부트린을 같이 써주면 10명 중에 1명이 성공을 하고 금연 보조제라고 해서 이제 제일 좋은 약은 사실은 바레미클린이라고 해서 새로 개발된 약인데요. 그게 좋고 그럼 20% 5명 중에 1명은 성공을 하고요. 거기에 사회 심리학적 치료라고 해서 담배를 피는 이유들이 심리적으로 제거가 되고 이제 다른 것들이 지지 체계가 이루어지면 40%. 이 정도는 돼야 사람들이 좀 금연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금연 시에 이제 갈망이랑 금단 증상을 줄여서 금연율을 3배 증가시킨 새로 개발된 약이 뭐라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하는 도중에 바레미클린. 이게 요즘에 저희 과에서는 족보입니다, 족보. 지금 개발된 지가 뭐 오래됐다고 오래됐고 안 됐다고 안 됐고 작년 학회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요. 지금 김대진 교수님이 제일 금연해서 바레미클린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교수님인데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고요. 챈틱스라고 하는데 원리가 뭐냐면 니코틴 리셉터의 파셜 아고니스트입니다. 결국 담배를 피는 이유는 도파민을 나오게 하려고 피는 거고 중독성이 니코틴도 있지만 도파민에 중독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공부할 때 담배 피면 더 집중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의욕도 더 나고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니코틴 패치 같은 것은 니코틴만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파민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아무리 껌을 씹거나 패치를 붙여도 그 도파민 효과에 대한 갈망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담배를 피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니코틴을 피면 니코틴 리셉터에 작용을 해서 도파민 10개가 나온다면 얘를 먹으면 7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줄이면서 3개에서 7개 정도 나온다 하면 조금 줄이긴 하면서 도파민에 대한 금단 증상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테이퍼링 한다고 하죠. 조금씩 담배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현병이라고 정신분열병 이름이 바뀌었는데 EPS가 만약 가장 많이 발생하는 조현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EPS가 가장 덜 발생시키는 약이 뭘까요? 너무 쉽죠. 큐티어핀인데요. 얘는 사실은 사이코틱한 증상에 별로 효과가 없어서 잘 사용을 안 하긴 하는데 EPS를 가장 덜 발생시키기는 하고요. 강박증이 오는데 강박증에서 인정을 받은 안티사이코틱스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리스페리돈인데요. 이게 제일 학회에서 이제 리스페리돈이 강박 증상에 이제 SSRI를 고용량으로 써도 효과가 나아지지 않을 땐 리스페리돈을 더하면 강박증에 효과가 있다라고 좀 인정을 받았습니다. 부정맥이 있는 정신분열병, 조현병 환자 같은 경우에 써서는 안 되는 약이 뭘까요? 이제 혼자 먹고 대답하겠습니다. 지프라지던인데요. 이게 사실은 부작용이 굉장히 없는 약이어서 이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처음 발생한 젊은 환자에서는 쓰기가 뭐 사실은
뭐라 그러지? 원리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약인데 사실 쓰면은 별로 효과가 없어서 잘 안 쓰는 약이긴 한데요. 부정맥 환자에서는 쓰면 안 돼요. 상품명이 상품명. 젤독스? 젤독스. 젤독스. 그래서 부정맥 환자에서는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온몸에 쑤신다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우울증 환자분들이 있죠. 그래서 성무근육통이라고 이제 딴 과에서는 진단하기도 하고 우리 과에서도 이제 진단을 하는데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온몸이 쑤신다, 피로하다 이런 증상을 호소할 때 보면 대부분 우울증 등의 정신과적 증상이 30% 이상 동반이 되기 때문에 뭐 정형외과나 다른 과에서 진단해도 정신과 가라고 합니다. 효과가 있는 약은 아시다시피 SNRI, 근데 노르에프네프린을 건드려야 통증 조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밀라시프란이나 둘록세틴, 둘록세틴 신발타고 밀라시프란이 저희 병원에서 있는 거죠. 티아네틴도 신경통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티아네틴도 들어왔나요? 티아네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두 개인데 효과가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래도 효과가 있습니다. 박사는 알지? 인펙사는 벨라팍신. 조금 이따 나오고. 벨라팍신도 벨라팍신도 노르에피네프린을 건드리긴 하는데 이제 섬유 근육통의 이 두 가지 약이 조금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정신과 환자에서 우울증 있는 경우는 식욕부진도 많고 불면 증상, 소화불량 등의 이제 GI 증상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화가 안 된다, 뭐 위상이 자꾸 나온다, 뭐 속이 아프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좋은, 그러니까 GI 트러블이 가장 적은 항우울제가 뭘까요? 몰타자핀이거든요. 몰타자핀이 GI 트러블이 가장 적기 때문에 인펙사, 저기 박사지. 아니요, 아니요. 레메론. 레멜론. 네, 레멜론이 가장 적어서 레멜론에 이제 조금 이따가 레멜론 따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GI 트러블이 있는 우울증 환자에서는 레멜론을 쓰시면 좋습니다. SSRI가 기본적으로 소화 불량이 좀 있기 때문에 몰타자핀 쓰시면 좋고요. 불면으로 치료받던 환자가 자다가 일어나서 자꾸 폭식을 한다고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폭식인가, 뭐 우울증인가, 우울증이 심해졌나, 욕구불만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걸 슬립 릴러티드 리팅 디스오더라는 진단명이 실제로 정신과적으로 임상 진단이 붙고서 쉬운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유발할 가능성이 가장 큰 약이 뭘까요? 여기서 힌트는 불면으로 치료받던인데요. 로라제팜입니다. 벤조다이azepam 계열의 로라제팜이 이제 갑자기 일어나서 자다가 일어나서 잠이 와서 먹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폭식을 하고 다음날 기억이 안 난다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로라제팜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극성 장애에서 우울증 에피소드가 있다. 써서는 안 되는 약. 우울증 약을 쓰긴 해야 될 것 같고 너무 우울하니까. 근데 조증으로 매니체인지가 될까봐 좀 뭘 써야 될지는 모르겠을 때 써서는 결코 안 되는 약은 벨라팍신이랑 TCA입니다. 이게 이펙사랑 TCA는 뭐 아미트립틸린 뭐 여러 계열 쓰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매니체인지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울증에 쓰시면 안 돼요. 가장 적절한 약은 뷰프로피온입니다. 뷰프로피온은 이제 도파민을 같이 건드리면서 세로토닌을 건드리기 때문에 조증, 그러니까 양극성 장애에서는 우울증에서 조증으로 매니체인지를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낮고 안전한 약입니다. 그래서 퍼스트 초이스는 뷰프로피온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치료 중에 사실 우리가 많이 안 물어보고 있는 문제긴 한데 성기능 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우울해 죽겠는데 관계도 안 되고 말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SSRI에서 실제로 사정이 거꾸로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자신감 이러는데 더 자신감을 잃으시는 경우가 있고 그것 때문에 약물을 끊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어떤 약물이 제일 성기능 장애를 안 일으킬까요? 몰타자핀하고 뷰프로피온은 성기능 장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이나 약간 신혼부부나 뭐 성생활이 중요하신 분들은 퍼스트 초이스로는 몰타자핀을 뷰프로피온을 하시고 난 처음에 SSRI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바꿔주셔야 되고요. 40세 우울증 여자가 3일간 약물을 준다 했더니 혼자 끊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약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식은땀, 갑자기 불안 초조한 증상이 일어났다. 어떤 항우울제가 가능성이 가장 클까요? 이거는 방광기가 짧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약물이 체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짧아서 금단 증상이 빨리 일어나는, 왜 수면제 계열에서도 방광기가 작은 약이 쇼덱팅 벤조다이아제핀이 제일 금단 증상이 빨리 일어나는데 파록세틴이거든요. 그래서 불안감이 있는 사람들한테 파록세틴을 쓰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이 컴플라이언스가 좋지 않을 예상이 될 때에는 그냥 뭐 에시탈로프람, 뉴프람 같은 거나 플록세틴이 가장 방광력이 길거든요. 이쪽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상품용어를 좀 많이 써주세요. 프로작! 알아듣- 프로작. 네. 아, 저희는 다 약물로 먹는 아, 진짜 상품을. 병원에 제가 여기 사용하는 상품을. 아,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SSR이 플록세틱이 프로작이고요. 에시탈로프람이 뉴프람이거든요. 그렇지. 그쵸?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부작용이, 이제 SSR의 부작용이 자꾸 쉽게 멈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피가 났는데 잘 멈추지 않는다. 피 검사는 잘 멈추지 않는다. 그런 블리딩 타임 확인이 필요하고 SSRI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고요. 프로작이 두통을 가장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프로작 먹고 두통 이런 게 가능한 얘기고요. 그리고 체중 증가, 안티콜리너직 잘못했네. 사이드 이펙트에서 입마름, 변비, 졸림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게 가장 큰 약이 파록세틴입니다. 싸르다. 팩실, 유명한 파록스. 파록스, 네, 파록스입니다. 그래서 파록스가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좀 센시티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입이 마른다, 변비가 온다. 그럴 때는 좀 덜 안티콜리너직 사이드가 적은 약으로 다른 약으로 바꾸시는 게 좋겠고요. 설사를 하거나 약간 노지약, 부역감이 있다고 하시는 거는 보통은 한 너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2, 3주면 없어진다 라고 안심을 시키시고 그냥 계속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성기능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용량을 좀 줄이시고요. 썼던 약에 그래도 안 되면 부프로편을 추가해도 됩니다. 그렇지. 웰브트를 좀 추가해도 되고 아니면 그쵸. 몰타자피는 이펙사. 레메론, 레메론이나 웰브트리로 바꾸시면 됩니다. 아니면 심근경색이나 이런 심장에 문제가 없으신 분은 시데나필이라는 비아그라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멀타자핀이 레메론이고요. 레메론은 언제 써야 되냐? 우리 병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 심하고 오래된 수면장애가 동반된 경우에인데요. 레메론의 가장 큰 조기에 중단하는 이유는 낮에 너무 깔아앉는다, 낮에 너무 졸린다라는 증상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 주시면 되냐면 치료 초기에는 낮에 심하게 졸릴 수 있다. 근데 1주에는 좀 좋아질 거다. 한 주만 지켜보자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너무 심하게 졸려 한다고 약을 바꾸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좋은 상대는 식욕 부진 환자, 식욕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이나 항암 치료받는 사람한테 좋습니다. 노인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화 기능 장애가 적기 때문에 노인들은 다 소화불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약을 더해서 소화제를 더 써야 되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좀 멀타자 레메론을 쓰시는 게 좋겠고요. 처음에 뭐 뉴프람이나 프로작을 쓰시다가 SSRI에 좀 잠이 안 자시는 도심도 이렇게 많이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에시탈로프람 10mg에다가 멀타자핀을 4분의 1티 정도 추가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수면제를 안 쓰더라도 잠을 오게 하면서 세로토닌을 올려서 우울증에는 효과가 있는 거죠. 멀타자핀은 또 고용량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깔아앉는 효과는 적고, 왜냐면 이제 우울증에 걸리면 자꾸 깔아앉는데 멀타자핀은 노인도 아닌 사람한테 세게 쓰면 너무 깔아앉으시니까 이렇게 첨가를 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네. 부작용은 이제 졸리고 식욕 증진되기 때문에 젊은 여자한테는 좀 안 맞습니다. 젊은 여자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젊은 여자는 낮에 졸리면 안 되거든요. 젊은 여자한테는 멀타자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웨브트린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기능 장애가 없는 것, 그리고 졸립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좋은 거고요. 약간의 체중 감소도 있기 때문에 사실 좋은 약입니다. 그리고 금연에 효과가 있고요. 중독성 뭐 중독이 있는 분들은 같이 쓰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도파민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흔한 부작용에는 두통, 불면, 그리고 손떨림 이런 약간 항진되는 증상들이 있고요. 제일 심한 부작용에는 간질이 있기 때문에 간질의 히스토리가 있는 분은 쓰시면 안 됩니다.